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주요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실무회담인 전략적 안전성 대화 SSD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어제 제네바에 있는 미국 외교 공관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 양국의 대표단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미국에선 국무부의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랴비코프 외교차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양국이 정초부터 이렇게 제네바에서 고위급 접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약 10만 명가량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에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랴브코프 장관은 협상을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군사력 준비 조치들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그렇게 또 강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은 그래서 양국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양국이 전날에도 접촉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10일 공식 회담에 앞서 9일 실무 만찬을 가졌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 만찬에서 양측은 탐색전격의 대화를 나눴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고됐습니다. 네, 이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셔먼 부장관이 주권과 영토 보전, 주권 국가가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약속, 그리고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측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랴브코프 차관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대화가 현실적이었고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오히려 타협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본회의에 앞서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국무부의 셔먼 부장관은 주권 국가가 스스로 동맹을 선택할 자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길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에 맞서서 나토 회원국의 일원이자 강력한 민주국가로 성장 발전하길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역시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나토가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점점 더 받아들이고 러시아의 국경 근처에 전략 무기와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과거 맺은 조약을 위반하고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까지 만약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 면전에 나토의 핵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을 약속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나토가 이미 중유럽과 동유럽에 배치한 전력 철수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힘들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네. 이 한 번의 회담으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역학구조상 힘든 구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교적 수단을 포기한다고 발표할 경우 양측 모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9일 CNN, A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모든 제안을 올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한은 실제적인 진전이 일어나는 걸 보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 러시아 회담 후에도 관련 회담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2일 내일은 나토와 러시아 간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13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회의가 열립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9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면서 나토의 억지력은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의 여러 병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병원의 약 24% 정도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5천 개 병원 가운데 1,200여 개에 가까운 병원이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또한 100여 개 병원은 이번 주 안에 인력난이 예상된다고도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병원들의 4분의 1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CNN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다른 질병 환자들의 병원 수용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아시시자 브라운 대학 공공보건대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의료 체계는 코비드 환자들만 돌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맹장염이나 심장질환, 자동차 사고 등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계속돼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교수는 고위험군에 있으면서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면서 상황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의 의료 인력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 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병원 의료진들도 증가하는 것이 병원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한 요인으로도 지적됩니다. 네. 자, 현재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13만 8천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수치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에 14만 2천여 명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초에 4만 5천 명가량 됐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입원 환자 수가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자, 일반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CNN 보고를 보면 일부 병원이 수술 일정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뉴욕의 경우 40개 병원이 지역 보건당국으로부터 최소한 2주간 비필수적인 수술을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자나탄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학 의대 교수는 CNN에서 뉴욕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워싱턴 DC 병원협회도 DC 시정부로 위기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을 세우도록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미국 내 모든 도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사안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이렇게 두 건입니다. 네. 자, 첫날 변론에서 대법관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이든 행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엘리자베스 프리로고 법무차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직장에서도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매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감염되고 있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이 모든 것을 멈추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면서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가 백신 접종을 강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정부 정책이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4차 추가 접종 곧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뉴욕타임스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 사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CDC는 지난 8월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승인한 뒤 4차 접종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까지 접종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코로나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